이재명 대표가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또 무단 불출석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열린 대장동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강제 소환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 지난 12일에 열렸던 대장동 재판에서는 3시간을 지각해서 이제 오후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출석조차 안 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오늘 선대위 발족식 끝내고 법정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또요? 그래서 법정이 오후로 연기가 돼서 지방으로 연기돼서 가다가 되돌아오면서 우리 요번이 생각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일정 자, 김광삼 변호사님. 예. 어떻게 들으면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권자들 앞에서 내가 재판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는 하는 보면 제1야당 대표는 사법부도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야. 뭐 이런 뜻인가요? 지금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니까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 네. 개인이었다고 하면 네. 저 정도로 재판 출석 않고 그러면 영장 발부했을 거예요. 아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건데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어떤 제1야당 대표로서 네.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위를 저는 굉장히 많이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전에 단식하면서 재판 안 나갔잖아요. 네. 그다음 피습당해가지고 또 재판이 굉장히 또 지연이 됐고, 근데 이번에 이제 선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법부라는 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재판 자체가 혼자 하는 재판이 아니거든요. 네. 검사, 판사, 변호사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피고인이 있고 네. 또 증인이 있어요. 네. 그럼 여러 사람이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 전날 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안 나온다? 변호사들도 가끔 불출석 사유서 내죠. 네. 근데 불허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 공동 피고인이 있다랄지 증인이 있으면요. 거의 재판 길 변경이 안 돼요. 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운동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재판 일정이 언제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 선거 일정을 짜야 하는 게 맞죠. 그게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존중인데 지금 본인이 일방적으로 뭐 불출석사유서 내고 재판 선거 유세장에 가 있다가 또 뭐 재판 늦게 출석하고 이거 자체는 사실 국민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렇게 재판부가 약하게 보이고 수모를 겪고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본인 입장은 굉장히 급하겠죠. 그렇지만 급한 거 있지만 선대위원장 뭐 또 나머지 두 분 있잖아요. 네. 이해찬 그다음에 김부겸. 네. 그러면 그런 분들 보내든지 해야지 본인이 다 다니면서 재판 자체를 출석하지 않는다. 이건 일종의 뭐 계속 전부터 많이 얘기했지만 뭐 사법부 농단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튼 재판부의 엄정함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 눈에 본다면 말이죠. 일단 재판 불출석 사유서 냈을 때 재판부가 지난번에는 불용하겠다. 뭐 이런 단호한 입장을 한번 보인 적도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그랬죠. 네. 이번에도 불허했습니다. 불허했는데? 도 불출석한 겁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뭐 재판부의 저런 거를 엄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표 측이 이 문제를 관련해서 총선 때까지는 좀 출석하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불허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 뭐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재판부에서 자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뭐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 검토하다 보면 총선까지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그 일반 그 피고인에 대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대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한테 특별히 관대하고 심지어는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네. 재판부가 만약에 판사가 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이재명 대표도 저렇게 못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를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한 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4월 8일 재판 기일을 잡자 이재명 대표가 그날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4월 22일로 재판 기일을 늦춰 잡았고요. 또 재판장이 1시 반에
재판정을 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점심시간까지 따지면 이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그 시간도 늦춰가지고 1시 40분으로 뭐 이렇게 늦췄다. 그래서 사실은 재판 날짜, 시간 이런 것을 피고인이 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유세 중에는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제 아내도 제 처도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도 내셨는데 법원에서는 오늘 구인장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바라는 바이고 정치 검찰이 기획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번 고생해봐라 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제 아내도 자기 밥값 내고 남들 밥값을 누가 내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밥값 대신 내준 거 맞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죄목으로 법원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제3자들끼리 아내도 모르게 밥값을 냈다는 그 이유로 제 아내가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당시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당시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씨는 이제 대선 주자의 아내였던 셈이고 같이 밥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가령 넷이서 점심을 먹었다 하면은 거기 이제 좌장은 김혜경 씨가 이제 좌장일 텐데 말이죠. 되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밥 먹고 나면은 밥값 누가 냈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제 문을 나서면서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자, 저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밥값 누가 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이 후보자 부인의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밥을 먹고 또 같이 먹었던 그에 대해서 본인은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밥값은 정확하게 계산했고 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선거 시기에는 조심해서 다 각자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한민국 검찰이 좀 쪼잔하게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 7만 5천 원 정도 되는 이 이야기를 꼭 기소까지 하는 거는 과거 대선에서 법카로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타격을 줬다고 생각해서 검찰이 가행 충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건 이제 기소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상황 전체를 보면 김혜경 여사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 이 법카를 해서 계산했다는 것은 잘 몰랐던 상황인데도 이렇게 구태여 이걸 기소까지 한 건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우려 가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 즉 상식을 좀 벗어나는 기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그 검찰이 너무 쪼잔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 뭐 이런 생각하시는 시청자들도 계실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액수뿐만 아니라 네. 액수도 뭐 얼마 안 되지만 문제는 본인이 다른 사람이 결제하는 것을 몰랐고 본인 밥값은 냈고 소위 그 경기도 법카로 이걸 계산된 거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주장을 제가 보면. 네. 일단요, 그 카드 대금 내역이 어떻게 되냐면 김혜경 여사가 자기가 먹은 걸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에요. 네. 이 법인 카드를 그 배모 씨가 예. 그 조명인 씨라는 공익제보자 있잖아요. 네. 그쪽에다 주면서 저쪽 값 계산하고 예. 다른 공무원에게는 그 법인 카드를 또 주면서 그걸로 우리 거 계산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배모 씨가 그렇게 나눠서 계산했는데 이 나눠서 계산한 이유도 뭐냐면 법인카드는 12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네. 이것은 제한에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밥을 먹고 나서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밥값을 누가 낼 건지 당연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러니까 내가 지시를 안 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는 법인카드로 밥값 계산하는 걸 몰랐다. 이것은 일단 어부성설이고요. 그다음에 뭐 7만 4천 원, 10만 4천 원 뭐 쪼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법적인 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몇만 원 정도의 밥값을 제공해도 다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 아닙니까? 뭔가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일반 선거,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도요 몇만 원 밥값 내 가지고도 당선 무효형 받은 사례도 있어요. 자, 근데 김 이걸 변호사님. 뭐 아주 적고 쪼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김 변호사님 맞지 그 않아요. 대목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은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게 그 액수가 10만 원이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전체에 대한 어떤 문고리를 여는 기소행위 그런 상징적 의미로 지금 검찰이 이걸 재판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으신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물론 법인카드 쓴 건 연결고리가 있죠. 예. 연결고리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네. 법인카드 금액을 전체로 따지면 지금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게 나와 아, 있잖아요. 이번 건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죠? 예, 예, 이건 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2천, 3천에 있어서 법인카드 뭐 7만 원, 1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예, 네. 그 안에 포함됐던 이건 별건 아니죠. 네. 횡령 금액으로 따지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네.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넘어가면 예. 이것은 별게 아닌 사건이 아니고 큰 사건이라는 거죠. 네. 김 단장님, 다 하실 말씀 있으시죠? 뭐 충분히 말씀하신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부인이 그 밥을 먹다가 계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이걸 다시 엮었고 또 이것이 최근에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네. 총선을 앞두고 뭐 물론 그 시한이 가까이 와서 했다고 그러지만 이런 건 좀 이게 법을 좀 가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는 추가적으로 겁니다. 한 말씀 네. 드리면 별거 아니다고 했는데 배모 씨 예. 이걸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네. 별거 아니면 사실은 벌금형을 받든 이제 선고유예 받아야 하거든요. 집행유예 선고형 받았어요. 네. 그러면 1심, 2심 전부 다 이 유죄 배모- 판결인 거죠? 그렇죠. 금액은 많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사안이 굉장히 중헌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너무나 뭐 별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조그만한 거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는 건 법적으로 별거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야당 대표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7만 얼마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의 명품백과 수십억에 달하는 주가 조작 혐의가 있음에 대해서도 수사가 안 된다. 이 기준에서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왜 대통령 배우자는 기소를 하지 않느냐. 이 기준에서 나오는 얘기지 않을까. 이 저는 그런 국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부인까지 소환하는 건 좀 너무 아니, 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런 기준들을 예.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률적 기준은 그게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적 시각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